여러분, 혹시 매달 25일 월급날이 되면 이상한 기분이 드시나요?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는 순간의 안도감은 잠깐이고 고지어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어버린 듯한 공허함이 몰려오는 그런 기분 말이에요. 3년 전까지만 해도 저 역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중견 IT 기업 과장으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연봉을 받으면서도 왜 이렇게 마음이 채워지지 않을까 고민했죠. 그런데 지하철에서 우연히 주운 낡은 수첩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월급날만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에서 벗어나 매일매일이 설레는 삶으로 바뀐 저의 진짜 경험담을요. 만약 지금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시라면 이 영상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미리 눌러두시면 어떨까요? 이런 진솔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1살 김도연입니다. 중견 IT 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며 남들이 보기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달 25일 월급날이 되면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의 안도감은 잠깐이고 고지어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어버린 듯한 공허함이 몰려왔습니다. 왜일까요? 열심히 일했는데, 목표했던 연봉도 달성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채워지지 않을까요? 그 답을 찾게 된 계기는 아주 우연한 만남이었습니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낡은 수첩 하나가 제 발밑으로 굴러왔습니다. 주인을 찾으려 펼쳐보니 첫 페이지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면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그 한 줄이 제 가슴을 후려쳤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수첩 뒷면에는 연락처가 적혀 있어서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방은 정민이라는 이름의 여성이었는데 목소리가 묘하게 차분했습니다. 수첩을 돌려받으러 나온 그녀는 제 나이 또래였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무언가 깊은 평안함이 느껴졌죠. 커피 한잔 하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녀는 몇 년 전까지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며 높은 성과를 내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했다고요. 정민 씨는 제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일주일만 매일 아침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점검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잔고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돈이 들어올 때와 나갈 때 어떤 감정이 드는지도 함께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시간 낭비 같았지만 호기심이 생겨서 따라해 보기로 했습니다. 첫날 아침 핸드폰 뱅킹 앱을 열고 계좌를 확인하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소엔 느끼지 못했던 미묘한 긴장감이었죠. 카드 사용 내역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저녁 편의점에서 산 음료수, 점심때 충동적으로 주문한 배달음식, 필요 없는 앱 구독료까지 하루에 15,000원 가까이 무의식적으로 썼더군요. 그리고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민 씨를 다시 만났을 때 저는 신기한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매일 돈의 흐름을 의식적으로 관찰하니 제가 얼마나 감정적으로 돈을 쓰고 있었는지 깨달았다고요. 특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할 때 더 많이 소비한다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정민 씨는 미소를 지으며 두 번째 과제를 주었습니다. 이번엔 어린 시절 돈과 관련된 가장 아픈 기억을 떠올려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잊고 있던 기억을 꺼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반에서 가장 친한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 방에는 최신 게임기와 장난감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부러운 마음에 엄마께 게임기를 사달라고 졸랐죠. 하지만 엄마의 얼굴은 순간 어두워졌고 우리 집 형편을 생각해야 한다며 화를 내셨습니다. 그날 밤 부모님이 거실에서 돈 이야기로 다투시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돈이 없다는 것이 부끄럽고 돈을 많이 벌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민 씨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더니 이제 그 어린 시절의 상처를 치유할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매일 밤 일기를 쓰며 돈과 관련된 감정들을 솔직하게 기록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돈이 들어올 때와 나갈 때마다 마음속으로 고마움을 표현해보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지만 월급이 들어왔을 때 진심으로 고맙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달라졌습니다. 돈을 쓸 때도 이 돈이 누군가의 노동의 결실이고 저에게 필요한 가치를 준다는 마음으로 감사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돈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들고 충동적인 소비도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쯤 정민 씨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제 돈이 문제가 아니라면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는 며칠 동안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것처럼 돈 때문에 고민하는 젊은 직장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를 치유하고 돈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법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회사 일을 하면서도 주말마다 작은 스터디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회사 동료 몇 명과 함께 돈 관리 방법을 공유하는 모임이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온라인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머니 테라피라는 이름으로 제가 겪었던 과정을 체계화해서 알려주었죠. 처음엔 부수입 정도였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1년 후에는 회사 월급과 비슷한 수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뿌듯한 것은 제 강의를 들은 분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한 수강생은 20년간 쌓인 카드 빚을 정리했다고 했고 다른 분은 자신만의 미션을 찾아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고 연락을 주었습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회사 일과 강의 준비를 병행하느라 몸이 힘들 때도 많았고 때로는 수익이 불안정해서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처음 마음을 떠올렸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요. 그러면 다시 힘이 났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으로 머니 테라피 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예전보다 불안정하지만 마음은 훨씬 풍요롭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있고 제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진짜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돌이켜보면 제 인생을 바꾼 것은 그 낡은 수첩 한 권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 안에 적힌 질문이었죠. 돈이 문제가 아니라면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그 질문이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진짜 꿈을 깨웠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깨달은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돈과의 관계를 투명하게 만드세요. 매일 아침 재정 상태를 확인하고 돈이 들어오고 나갈 때의 감정을 관찰해 보세요. 둘째, 어린 시절 돈에 대한 상처를 찾아서 치유하세요. 그 상처가 지금의 소비 패턴을 만들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돈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들어올 때도 나갈 때도 고마워하면 돈과의 관계가 건강해집니다. 넷째, 자신만의 미션을 찾으세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면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미션과 수익 사이의 균형을 찾으세요. 완벽한 균형은 없지만 두 가지 모두를 포기하지 말고 자신만의 최적점을 찾아가세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분명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월급날만 기다리는 삶에서 벗어나 매일매일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저와 같은 마음이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매달 월급날만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신이 답답하셨던 분들, 열심히 일해도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하셨던 분들 말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진짜 꿈을 찾지 못한 것이었다는 걸요.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면 나는 정말 무엇을 하고 싶은가라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답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지 혹은 저처럼 어린 시절 돈과 관련된 아픈 기억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용기 내어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만약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주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려요. 주변에 저처럼 월급날만 기다리며 살아가는 친구나 가족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월급날이 아니라 매일매일을 기다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